안녕하십니까. 인제대 손문준입니다. 이주민들의 정착 지원과 후원을 위한 사단법인 우리 모두 친구의 설립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립 추진을 위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민간합동협의체 역할을 하면서 활동하게 되었고, 많은 비영리단체, 국제기구와도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미라클 작전 마지막 순간에 라스트 미닛으로 저희 정부가 탈출에 도움을 주어 제3극으로 가게 된 가족의 아이가 카불 공항 활주로에 바닥에 지쳐 쓰러져 있는 가슴 뭉클한 사진입니다. 과거 외국인, 이주민, 난민은 우리 사회에 낯선 단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유럽 국가와 카나다와 같은 북미에서는 이민 이주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역할을 통해서 사회 정착과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왔고, 이를 통한 사회 발전과 경제 통합이라는 긍정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각국의 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막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과 같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고, 기피하는 생산직, 노동 분야에서 이미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는 다문화 글로벌 시민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이들의 문화와 공동체성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다문화 사회로 성장하고 안전한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한 다문화 통합 정착의 노력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며칠 전 12월 9일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명확하게 예측되는 인구 감소는 과거 빈약한 자원 속에서 우수한 인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 사회의 혁신 성장과 경쟁 우위가 상실되고 있다는 신호탄과 같은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쇄적인 반이민, 반인종 차별 정서가 우리 시민사회에 뿌리 깊은 것도 변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한류 문화성장에 따른 외국인 이주민들의 호감과 관심이 증대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들과 이들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고, 난민과 이주민들을 위한 민간 부분에서의 포괄적 사회정착 지원과 후원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시대에 인간 존중과 봉사, 사회 안정과 안전, 조화로운 미래 발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 정치, 종교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떠나온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민간 부분에서의 포괄적 사회정착 지원과 후원을 하고자 함이 본 사단법인의 설립 취지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회원들의 구성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공적 원조 사업에 헌신하셨던 분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직종과 능력을 갖춘 분들이 함께 시작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5일 카불이 함락되면서 긴급하게 미라클 작전으로 탈출이 이루어진 기여자들이 입국을 하게 되었고, 기존의 ODA 사업에 참여하였던 직원간들의 모임이 바그람 프렌즈라는 커뮤니티로 8월 27일부터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민간 협의체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9월부터는 많은 NGO 단체와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사단법인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오늘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대회와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합동협의체로 활동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4개월간 대면, 비대면 미팅을 통해서 진천에서 여수까지, 현장 방문해서 가상공간에서의 활동까지 이주민의 취업과 정착을 위한 민간 부분에서의 역할, 또 이해,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6개월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정부에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회로 나오는 시점부터 민간에서의 역할이 시작되어서 재정적인 지원 마련을 위해서 후원계좌를 태아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9월 7일부터 후원계좌를 개설하여 바그람 프렌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모금 활동을 독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초기 많은 호응과 환호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초기 모금액 목표 설정액이 무색할 정도로 11월 말까지 177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게 되었고 2022년 내년의 목표는 2천만 원으로 현실성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태아복지재단의 도움으로 모바일에서도 카카오 뱅킹만으로도 손쉽게 소액 정기 후원이 가능하지만 지역사회로부터 지갑을 열고 후원을 이끌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난 12월 14일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는 한 가족의 코로나 검사와 공항 인근 숙박비로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의 PCR 검사는 18만원 가까이 되고 또 항원 검사도 9만원 이상이 돼서 거의 60만원에서 100만원이 넘어가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돼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코로나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작년부터 체류 외국인과 난민 신청 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요청과 희망은 더 절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군별 체류 외국인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단순 기능 인력으로 50만 명 이상이 체류하고 있고 전문 인력은 부족한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현장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나 유기적으로 잘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통계로부터 알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우리 사회의 안전과 시스템에 유기적으로 정착시키는 체계가 여실하게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통합의 노력이 문화소통을 위한 교육 부분에 정체되어 있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정착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인력도 소아과의 경우 30년 가까이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제 동료 전문의가 지방병원에 취직하게 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플랜카드로 대대적으로 선전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되어 있습니다. 소아과 지원에서도 보면 국립대인 충남대부터 지원자가 거의 없는 아주 우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겠습니다. 임상각과별로도 많은 임상과가 미달인 것도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우리 사회가 세대 간의 갈등과 미래의 발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울한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결론과 제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 절실하였던 시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모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공익가치를 실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구촌의 가치입니다. 인도주의, 인권의 가치, 나눔과 봉사의 가치, 과거 수혜국에서 원조 공효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인류 가치 실현을 위해서 페이백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책적 관점으로는 인적 경쟁력 강화 지원과 고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 기능직 인력 지원에서 탈피해서 전문직 인력 지원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 이를 통한 혁신 성장과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경제적 관점으로는 다문화의 동화와 융합을 통한 다양성 지향과 선제적으로 사회 안정과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불신과 차별보다는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다양성을 통해서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대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개선하고 성취해야 될 과제이자 가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민간 부분에서의 노력과 참여가 정책과 지역사회 후원 및 지원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정체된 인적 성장이 활력을 얻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사단법인 우리 모두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